네,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언어 나눔 Q&A 준쌤입니다. 지난 두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이미 영어의 기본을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 기초를 가지고 어떻게 실용적이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실용적인 문장 만들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시죠. Let's get started. 자, 그럼 오늘 강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두 강의를 통해 영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어요. 늘 막막하기만 하던 영어가 어떤 건지 체계적으로 이해가 가기 시작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희망을 얻고 다시 도전해 볼 마음을 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문장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실용적인 문장들이 가능해지고 또 그 문장들이 얼마나 빨리 내 것으로 흡수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영상은 기초 같아도 오히려 저와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내가 공부해온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또는 잘하고 있었던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혼자 어떻게 연습해야 학습 효과가 배가 되는지 제대로 배워가실 수 있는 날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문장들은 263페이지의 내용들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자, 우선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너 언제 퇴근하니? When do you get off work? When do you get off work? 저는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I go to bed around 10. I go to bed around 10. 나 은행에 좀 들려야 돼. I need to stop by the bank. I need to stop by the bank. 자, 먼저 모르는 단어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시고 지금은 문장의 틀이 보이나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문장들이 평서문인지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 우리가 지난 두 강의를 통해 배운 이 문장의 틀 안에만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When do you get off work는 육하원칙 의문문이죠? 여기서 이 get off work는 퇴근하다라는 동사예요. 세 단어가 합쳐져 하나의 표현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이 세 단어를 그냥 한 단어로 보는 언어 센스예요. 영어엔 이런 단어 표현들이 많고 또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다 배울 거니까 영어 단어를 늘리는 것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퇴근하다는 영어로 다시 보다 get off work. 좋아요.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게요. You get off work는 너는 퇴근하다라는 평소문이 되는 거고 여기에 do, did, will, can을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do를 사용해 do you get off work라고 해주면 너 퇴근하니? 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은 육하원칙 자리. 이 do, did, will, can 앞이죠? 여기에 when을 사용해 when do you get off work라고 하면 너 언제 퇴근하니? 라는 육하원칙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언제 가니? When do you go? 언제 먹니? When do you eat? 언제 보니? When do you see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다만 단어만 하나 get off work라는 이 원어민식 표현을 추가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인 문장은 기본 문장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간단한 단어 표현 하나만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출근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미국인들은 go to work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go to work. 그래서 언제 출근하니는 when do you go to work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언제 퇴근하니는 when do you get off work. 언제 출근해는 when do you go to work. 자, 이렇게 일상회화의 기본이 되는 출퇴근 시간을 물을 수 있는 표현도 결국 육하원칙 의문문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When do you get off work? When do you get off work? When do you go to work? When do you go to work? 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간단한 응용 하나만 해보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내가 얼마든지 좋은 문장들을 더 만들 수 있어요. 볼까요? 이번엔 When do you get off work에서 do를 과거 did로 바꿔볼게요. 자, 이러면 어떤 문장이 된다? When did you get off work? 너 언제 퇴근했어? 또 응용해 볼게요. 상대에게 너 오늘 언제 퇴근할 수 있어? 라고 물으려면 did를 뭐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can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늘이란 뜻의 today만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죠. 오늘 언제 퇴근할 수 있어? When can you get off work today? When can you get off work today? 자,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니죠. 상대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 오늘 조금 일찍 5시에 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평소문을 이번엔 사용해서 대답해 주는 거죠. 나 오늘 5시에 퇴근할 수 있어. I can get off work at 5 today. I can get off work at 5 today. 평소문, 부정문, 의문문의 응용, 그리고 각 문장의 시제별 응용. 자, 이렇게 공부하면 한 가지 문장 구조를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문장 구조를 배우지 않아도 다양한 문장 표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도도 책에 많은 페이지들을 나가야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에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응용을 해주며 제대로 공부할 때 진짜 그때 내 머릿속에 남는 진도를 빼게 되는 거죠. 영어로 사고하고 말하는 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평서문이에요. I go to bed around 10 또는 I go to bed around 10 o'clock. 정석은 I go to bed around 10 o'clock인데 줄여서 I go to bed around 10이라고만 해도 돼요. 자, 아까 출근하다가 영어로 뭐였죠? 네, go to work였죠? 잠자리에 들다라는 하나의 동사는 영어로 go to bed가 돼요. 침대에 간다니까 잠자리에 들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주어는 I고 동사는 뭐다? 네, go to bed. 그리고 around는 우리가 몇 시쯤이라고 할 때 이쯤이니까 I go to bed around 10이라고 하면 나는 10시쯤 잠자리에 들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대략 몇 시쯤이란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7시쯤은 영어로 around 7, around 7이라고 하고 또 5시쯤은 around 5가 되는 거죠. around 5. 좋아요. 이제 문장을 배웠으니까 응용을 또 해봐야겠죠? 이번엔 여러분이 이 문장을 너는 언제 잠자리에 드니? 라는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정답은 뭐다? 네, 정답은 When do you go to bed? When do you go to bed? 가 된다. 넌 언제 잠자리에 드니? When do you go to bed? When do you go to bed? 좋아요. 그럼 또 다른 응용을 볼까요? 나는 잠자리에 든다. I go to bed에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란 뜻의 어휘력 패턴인 need to를 사용해주면 어떤 문장이 되죠? 어휘력 패턴은 동사 앞에 위치해준다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I need to go to bed. 난 잠자리에 들 필요가 있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된 기본 문장에 어휘력 패턴을 사용해주면 오늘 우리가 배울 세 번째 문장 I need to stop by the bank. 나는 은행에 잠깐 들려야 돼. 가 되는 거죠. I need to go to bed. I need to stop by the bank. 똑같은 문장의 형식이죠. 우리가 stop은 멈추다라고 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by를 더해주면 멈추다가 아니라 잠깐 어디에 들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stop by를 잠깐 들르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죠. I need to stop by the bank. I need to stop by the bank. 자, 책에 나오는 문장들도 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문장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영어 문장들을 배우면 외우지 않아도 훨씬 쉽게 문장들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책의 실생활 영어 표현 100문장을 봐보세요. 문장들이 새롭게 여러분께 다가올 거예요. 네, 이렇게 공부하면 지난 두 영상에서 배운 내용으로 여행 가서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아직 지난 두 영상을 여러분이 한 번 다 보셨다는 거지 반복을 통해서 그 안의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매일 영상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하루에 대단한 양을 학습해내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어엔 기회엔.